택시처럼 불러서 탈 수 있는 옵서 버스가 제주 지역 모든 읍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택시처럼 불러서 탈 수 있는 옵서버스가 오는 25일부터 도서 지역을 제외한 도내 모든 읍면 지역에서 운행합니다. 올해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에 버스 10대가 추가 투입돼 읍면 지역 주민 누구나 옵서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통합 운영하던 성산읍과 표선면 권역을 분리해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정류소 호출벨 설치도 확대합니다. 한국마사회나 한국공항공사 등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를 위한 범도민 운동본부가 오는 26일 출범합니다. 자생단체와 제주도 출자 출연기관, 유치희망기관 연관단체 등 도민 100여 명으로 구성돼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말산업특구와 항공인프라, 에너지와 디지털 대전환 등을 지역 특화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노후 어업 지도선 3다호를 대체할 제주 해누리호가 오는 25일 제주항에서 취항합니다. 해누리호는 290톤급으로 최대 30명까지 승선할 수 있는데 저염분수 조사와 해파리 예찰 모니터링은 물론 선박 사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3다호는 지난 1994년 진수돼 설령이 31년으로 내구 연한이 경과됐습니다. 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제주 38 여성대회 선포 기자회견이 오는 25일 열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노동 등 6가지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다음 달 7일에 열리는 제주 지역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일정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감귤농협은 제주의 대표 농산물인 감귤을 유통하는 제주에서 가장 큰 생산자 단체인데요. 제주 감귤농협 직원이 이 공금 8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감귤농협이 운영하는 대규모 선과장인 거점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골라서 상자에 담아 전국에 판매하는데 연간 처리 물량이 2만 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관리하는 서부 유통사업소의 40대 남성 총무 담당 직원이 이달 초 갑자기 연락을 끊고 해외로 출국해버렸습니다. 횡령 사건이 있다고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직원분은 지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으니까 여기 근무하시던 아니 모르겠으니까 불정청으로 가서 문제를 제주 감귤농협 자체 조사 결과 이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과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유령 노무자 계좌를 만들어 인건비를 입금한 뒤 돈을 인출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횡령한 금액은 8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 감귤농협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농협중앙에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회계 관리와 내부 감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제주 감귤농협은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부 절차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 그런 돈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왜 그걸 계속 이 돈이 결국 농민들의 그 돈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절차 진행 중이니까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경찰청은 횡령 의혹을 받는 감귤농협 직원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반도에 하나밖에 없는 운석 충돌구인 합천 운석 충돌구를 비롯한 다양한 지질 명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합천군이 합천 전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들로 둘러싸인 합천 적중 초계 분지가 형성된 건 5만 년 전입니다. 200m 되는 지름의 운석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 충격파가 저 충청도, 경기도까지 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적중 초계 분지, 적 합천 운석 충돌구의 직경은 7km에 달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고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공인된 운석 충돌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운석 충돌구는 200여 개뿐이라서 경남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아주 귀하고 독보적인 지질학적 자산이라고. 해인사 바로 아래 가여천의 너럭바위. 한반도에선 경남 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회장암 맥입니다. 달의 밝은 부분인 월석과 같은 암석이고 합천 내에서는 가야천 하천 바닥에 유일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세일 동굴인 쌍책면의 베티세일 동굴, 화강암의 풍화 지형인 해인사 일원의 토르, 다양한 지질 명소를 보유한 합천군은 합천 전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읍면별로 설명회를 시작했고 합천 운석 충돌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주민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3월 안에 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하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으면 최종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도 이어서 도전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은 다른 자연공원과 달리 재산권 행사와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 국가지질공원 인정을 통해 지질 명소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공유 서재를 운영하고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책값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이 동네 서점을 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를 선언한 경북 울진군인데요. 포항 MBC 김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진 읍내의 한 서점입니다. 이 서점을 비롯해 울진 지역 5군데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12주 안에 반납하면 군민 1인당 월 3권씩 책값 전액을 울진 사랑카드로 환급받습니다. 책값이 제법 비싼 요즘 군민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책값에 부담이 있으니까 후순위였는데 이제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 그것도 100% 돌려주시니까 부담 없이 책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돌려받은 책은 울진 지역 7개 공유 서재와 2개 공공도서관에 기증돼 더 많은 사람이 돌려가며 읽습니다. 대도시 동네 책방도 문을 닫는 시대에 꿋꿋이 시골 책방을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지역 서점이다 보니까 많은 책을 구비를 못하고 주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서점 이용해 주셔서 저희가 오래오래 이 울진 지역에서 지키면서. 울진군은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일반 분야 각 5권씩 올해의 책을 선정해 3월 13일 선포식을 갖습니다. 그 15권을 통해서 울진 국민들이 다른 책을 못 보더라도 이 책만큼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선포식을 하고. 울진군은 올해의 책 선포 외에도 연중 독서 릴레이, 작가 초청 강연, 북크닉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책 읽는 울진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도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모레 밤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입니다. 가시거리 500m 안팎의 안개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질은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 6도, 남부 8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이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맑은 하늘 아래 가파도와 마라도는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까지는 이렇게 높은 물결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하늘 아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오영훈 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업무보고 방식 대신 산하 공공기관을 찾는 것으로 첫 방문 대상 기관으로 제주 4.3 평화재단을 찾아 재단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3 평화재단에 이어 오 지사는 제주도 개발공사 삼다수 생산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제주가 전 세계 여행자들의 필독서로 통하는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2026년 반드시 방문해야 할 세계 25대 여행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주도는 론리 플래닛 공식 누리집에 제주도와 태국의 푸켓, 미국의 메인주 등과 함께 세계 25대 여행지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론리 플래닛이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에서 제주는 한국의 하와이로 소개됐는데 성산 일출봉 일출과 한라산 설경, 삼방산과 절물 휴양림 숲길 등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제주적 수출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연간 수출액은 3억 4,040만 달러로 전년보다 80.2% 급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반도체와 부품 수출액이 1억 7,110만 달러로 전년보다 63.6% 증가해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제주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 1억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는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기프트쇼에 참가해 1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 기업 두 곳은 수출 상담 54건을 진행했고 제주 향료연구소는 일본 홈쇼핑 채널과 올해 하반기 제품 판매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 제주 MBC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어제 제주시 한림읍 해안도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림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곽지리를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하프 코스와 10km 등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함께 뛰는 경기로 진행됐는데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제 낮 3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야초지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야초지 3천여 제곱미터와 나무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조천의용 소방대장과 대원이 소화기 넉 대를 이용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해 인근 식품 공장과 비닐하우스로 불이 번지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93.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유일하게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주택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전달 대비 2포인트 떨어진 9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96.3으로 전국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네, 제주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주변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뉴스투데이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